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TV 문쌤입니다. 자, 오늘도 위기를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내면적인 심리적인 판단 비난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구별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 관계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도전들을 만날 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관계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문제라든지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강 문제가 되었든, 우리 인간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고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든 마음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라도 던지고 싶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 되먹지를 않았네 라든지,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등등등,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돈을 냈는데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정신이 없어 등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심리적인 판단 비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시겠죠. 선생님,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라는 판단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요, 오늘 제가 또 말하고자 하는 객관적 판단입니다. 자, 객관적 판단,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경찰서에 넘기든지 선처를 하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심리적인 판단 비난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막대 먹었네, 배우지 못한 사람이네,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저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라든지,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게 바로 심리적인 비난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도둑질을 한 것이 그 뒤에 정말로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도둑질에 합리화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도둑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 판단이고, 내 안에서 저것은 나쁜 사람이고 옳지 못한 사람이고 상종 못할 인간이고, 이런 것은 심리적인 비난이란 거예요. 이 심리적인 비난이란 걸 잘 보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라는 이 분리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나는 도둑질을 안 하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매우 인간 말종이다. 그래서 뭔가 열등한 존재다 라는 우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의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센터를 막 꾸미기 시작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좌식으로 많이 앉기 때문에 방석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방석 한 80여 개를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이제 3층이어서 그냥 올라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전에 사장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의 친구인 이제 인테리어 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있는데, 저 1층에서부터 뭐가 덤벅 올라오더니 하는 아저씨가 물건을 갖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친구는 저 아저씨 불친절해,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보통 같았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상태라는 게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그 상태가 되게 좋았던 상태였어요. 연결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기보다는 그 아저씨가 씩씩거리는 그 상황 뒤에 있는 아저씨의 힘듦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결성이 일어날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저씨가 일하기 싫어서, 내가 싫어서 지금 꾀부리는 게 아니라 너무 아저씨가 힘들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입에서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씩씩거리던 힘든 에너지가 싹 가라앉는 게 느껴지면서 되게 열심히 잘 달아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에게 돈을 낸 사람이고 당신은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이요.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요. 당신은 마땅히 당신이 힘들더라도 이것을 잘 달아주고 가야 돼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나는 무엇인가 우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그 입장으로 분명히 대했을 것이고 얼굴에는 미소를 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그 순간 같이 일하는 순간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하게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물건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친절한 분을 보내주셔서 잘 달고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요. 그 기사만 보내면 불친절하다라고 연락이 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저씨가 그렇다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객관적으로 친절하다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그 아저씨의 친절한 호의를 받으면서 일을 마무리했죠.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나름 열심히 해. 막 그렇다고 나도 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막 100% 만족은 되지 않기도 해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죄책감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이따위밖에 안 하냐? 내가 너한테 돈을 이렇게 줬는데 이거밖에 안 하냐? 그렇게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비난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죠. 더 못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심리적 비난 안에는 무엇인가 콕콕 찌르는 창으로 찌르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도 힘들어서도 더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처를 할 때 내가 이 심리적인 비난으로 더욱더 문제를 대처한다면 별로 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내 마음의 생각들은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근데 내가 이러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더욱더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 사태에서 어떤 심리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비난할 상대들이 뭔가 정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죠? 또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완벽했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저도 정치적인 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정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없고 뉴스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재미없어서 돌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정부라는 것이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욕심에서는 조금 더 뭔가 방역을 더 잘했으면 뭔가 더 예방을 잘했으면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비난으로 가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들의 열심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 결과를 우리가 오히려 못 받게 돼요. 결국 나의 손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개선할 점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앞으로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 개선점은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가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이 확진자에 대한 심리적인 비난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퍼뜨리고 다녀부터 마치 좀 좀비를 보듯이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비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비난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점은 나도 똑같이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모르고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비난으로 그분들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거두고 서로 좀 응원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가 소홀히 했었는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돌아보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대처를 할 때 심리적인 비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잠시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탐구에 들어갈게요. 내가 도전을 맞이했을 때, 생활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심리적인 판단 비난으로 들어가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내가 심리적 판단, 비난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욱더 관계가 악화되고 문제가 커지게 되었는지 결과를 살펴보세요. 심리적 판단 비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심리적 비난으로 들어갈 때 알아차리겠다라는 의도를 세우십시오. 네, 오늘 또 마지막 추천 동영상에는 가슴의 연결성에 도움이 되는 4번 차크라 활성화 명상을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자비심에 관련된 오에노의 프리타지 선생님의 강의를 걸어 드릴게요. 사실 나와 저 사람의 삶의 경험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비난은 멈추게 되고 연결성, 자비심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주간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TV 문쌤이었습니다. 나마스테.